0.9%도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네요. 저는 분명히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15%가 아니라 적어도 50% 이상은 수익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자, 첫 번째 방송에서 SM을 말씀드렸고요. 그 두 번째에서는 신풍제약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히든 종목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방송을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풍제약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신풍제약이 작년에 2010년도에 그 시젠과 함께 완전 바이오 대장주 역할을 했어요. 2017년도에 신라젠,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도에 신풍제약, 시젠이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바이오가 한 번씩 이렇게 대박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많은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피라맥스 말라리아 치료제죠. 요 부분은 이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통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치료에 대한 임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상이 끝났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자료가 이제 6월까지 나올 예정인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치료제 정도는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백신은 아니에요. 백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증상 치료제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은 이 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장기가 괴사가 되면서 사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염증을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덱사메타손과 유사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믹스에 있는 알테수네이트 그리고 피로나릴이라는 이 성분이 이 염증을 완화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과가 더 좀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항바이러스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지, 항바이러스라기보다는 항염증 치료제, 항염증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임상 데이터가 나왔을 때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확보가 안 된다면은 H1B처럼 급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성공한다고 해서 또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것 같고요. 왠지는 지금부터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신풍제약 차트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8,000원대에서 최고가가 21만원까지 갔습니다. 21만원까지. 그러면 거의 뭐 30배라 될까요? 한 25배? 28배? 28배 정도 뭐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습니다. 거의 뭐 초대박이죠, 초대박. 1,000만원을 넣었으면은 2억 8천이 되고요. 1억을 넣었으면 28억이 됩니다. 물론 8천에 사서 8,000원에 사가지고 21만에 팔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28배 초대박이 났다라는 거. 자, 28배 초대박이 난 이유가 뭐죠? 피라믹스 때문에 이렇게 초대박이 났습니다. 증시에서 영원한 악재도 없고요. 영원한 호재도 없습니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2018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증시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트럼프에서 이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죠? 진행형이죠. 근데 여기 악재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죠. 이것처럼 영원한 호재, 영원한 악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 피라믹스 성공하더라도 주가 상승은 반짝반등의 끝이 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급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가 볼 때 잠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이거는 과거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전에 신라젠 말씀드렸잖아요. 신라젠. 자, 신라젠 같은 경우도 무슨 임상이죠? 하여튼 임상 진행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자, 잘 보세요. 2017년도에 신라젠 모르면 간첩이었습니다. 증시에서 12,000원짜리가 15만원까지 갔습니다. 이것도 소위 뭐 10배, 한 12배 정도? 12배 정도 뭐 급등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1억을 넣었으면 12억이 되는 돈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임상 이상, 여기서 만들고 있는 신약에 대해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2018년에 쭉 하락을 하죠. 그러면서 점한가 가고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왜 점 상한가, 점 하한가를 갔는지, 거래 정지가 됐는지. 이제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억이 사라진다는 건 뭐죠? 영원한 호재도 없고 영원한 악재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감자, 시젠 얘기했다가 지금 뒤지게 욕먹었는데 팩트를 얘기해도 욕을 먹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2010년도에 22만 4천 원대에서 32만 원까지 가게 되면서 요것도 소위 말하는 10배 이상의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주가 하락을 하고 있죠. 이거는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영원한 호재는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가십거리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십거리. 그래서 신라진이란지 시젠이란지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신풍제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피라믹스가 이제 임상에 성공을 하더라도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이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피라믹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요게 매출이만 1조를 찍는다. 1조를 찍는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기대감에서 이제 매출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1조를 찍는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기대감에 의해 상승을 했고 이 임상을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은 충분히 주가의 2020년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종목을 좋아하되 종목과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종목과 사랑이 빠지면은 안 돼요. 존버를 해야 될 종목이 있고 존버를 하면 안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풍제가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투자는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은 아까 전에 화장품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47,100원 0.9%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네요. 그래서 그 SM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틀 상승이 나왔고, 그럼 도리어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한 종목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줘야 상승을 한다라는 겁니다. 상승을 한다라는 거. 양봉이 나왔을 때. 그래서 오늘 지나고 월요일날 양봉이 나올 때 만약 거래량이 적어도 5월 26일 요 거래량을 뒤집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다음날 시초가에 파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대외 활동에 대한 기대감,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한 이틀 정도 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좀 추세적으로 본다라면은 저는 분명히 요 종목도 아까 말씀 15%가 아니라 적어도 50% 이상은 수익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의 어떤 최근의 추세 전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하이브 보세요. 상장 초기에 자, 요것도 잘 보세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꺾였다가 월수를 회복시키고 지금 바닥 대비 14만원에서 25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50% 정도는 한 60%네. 60% 14만원에 12만원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한 70% 정도 올라갔다 보면 되겠네요. 한 60%에서 한 70% 정도 올라갔다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추세 전환되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에서 신풍제약하고 히든 종목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